뉴스토마토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순서입니다. 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문화 경영을 더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산업부의 문경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기업을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R서포트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의 R이 영어 대문자 R입니다. 리모트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의 아이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리모트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텔레비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2001년 설립한 회사인데요. 국내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웹과 아이콘을 통해서 이 원격 제어 시스템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원격 지원, 원격 제어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미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시장에서 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도 법인 설립 후에 원격 지원과 제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국가의 R서포트의 고객사들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격 제어라고 한다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메신저 같은 걸로 내 컴퓨터가 제어를 당해봤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에 버그가 잡혔던 적이 있어서 네이트온으로 제 친구가 원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네이트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R서포트의 프로그램인데요. 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웹에 접속을 할 수만 있다면 멀리에서도 이 컴퓨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깔았는데 이게 버그가 생긴다거나 네. 스마트폰이 버벅거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 전화기를 구매한 대리점이나 AS 센터를 먼저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 전화기를 들고 방문하기까지 사실 좀 직장인들은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퀵 서비스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저는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탑재되어 있는 앱 중에서 이 원격 상담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원격 상담이라는 앱을 클릭하면 실제로 상담사가 내 휴대전화가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R서포트의 프로그램을 B2B 프로그램으로 또 고객사에 직접 탑재가 되거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 단말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들. 그래서 최근 유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서버에 접속이 되면 실제로 내가 기기만 들고 일을 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회사 프로그램이라는 걸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한계가 있죠. PC를 들고 다녀야 돼요. 네. 무겁잖아요. 네. 근데 내 컴퓨터를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런 가벼운 단말기만으로도 이렇게 리모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개념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R서포트의 리모트 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제 전화기가 있고 아이패드나 앱을 깔아둔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 내 컴퓨터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이토마토 R 툴바가 있잖아요. 근데 툴바가 깔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깔리지가 않죠. 근데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기사를 등록할 수도 있고 기사를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서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증권 쪽에 이제 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스마트폰으로 하면 수수료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컴퓨터로 하면 수수료가 싸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로 매도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앱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집에 컴퓨터가 꺼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상태만 갖춰둔다면 속보나 이런 것들 필요하면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네, 우선 이용자 개인에 대한 확인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부터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또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 R서포트의 제품은 세계 6대 PC 제조사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전자제품 제조사와 통신사,
또 국방부, 시티은행 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출발이 국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 업체인 하우리의 연구소장이 만들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회사 서영수 대표가 이 하우리의 보안이나 해킹 이슈가 생길 때마다 원격으로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기술 요원이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 말고 멀리 웹에서도 좀 조정하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보안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매출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2010년을 살펴보니 94억 원의 매출액과 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는 지금 추산 중인 상태인데 약 13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63억 원이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현재는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외 20여 개국의 20개 국가에서 4천여 고객사가 현재 알서포트의 고객사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009년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알서포트의 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3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이 단연 돋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양한 스마트폰 이 제품들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알서포트의 이 문화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IT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회사인데 보통은 이 컴퓨터 안에서만 메신저로 혹은 뭐 그냥 대화로 이렇게 이메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문제의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서영수 대표의 이야기 영상으로 보시죠. 네. 보통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4, 50명이 될 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도 나름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것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노는 장소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결국은 20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모니터에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야지만이 소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20인치 모니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문화밖에 없다. 문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한다든지 연극을 보러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부서 간의 직원들과 함께 교류를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4, 5년 전에 첫 출발했던 게 영화 관람, 매월 1회 영화 관람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서포트는 한 달에 한 번 영화 관람을 원하는 사람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표를 신청을 하면 바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구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책도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결국 이런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이 문화공연 관람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 공연 관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반응이 뜨거워서 금방 이게 닫힌다고 하더라고요. 신청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지난해 10주년을 맞아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 전 직원이 지금 4회에 걸쳐서 각 조별로 괌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러워지는데요.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좋죠. 근데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문화탐방 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일단은 저희 파트너나 아니면 고객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한 번 고객이 계속 꾸준한 고객으로서 저희 남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IT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해드리는 것들이 고객사들한테 이 회사는 어떤 IT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하는 회사구나라는 인식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도 좋아서 거의 경쟁률도 많이 높습니다. 참여하게 대한 경쟁률도.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 회사에 많은 분들이 어떤 자기만의 태기가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지 어떤 IT적 회사지만 다양한 문화를 겪게 해드리는 게 1차적 목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들이 고객사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문화를 잘하는 기업, 그다음에 IT를 잘하는 기업, 더 나아가서 이걸 이끌어가는 기업으로서까지 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IT의 문화를 접목한 기업,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들어봤습니다. 서영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알스포트의 기본 모토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우리 회사의 기본 모토입니다. 정신입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니 아무도 해외에 있는 어떤 거래소나 상장을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일본의 동경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상장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3년 안에 상장을 한 다음에는 아마 거의 최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작년 10주년 때 동경증권거래소에 우리 회사가 상장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저희 회사가 회사 매출의 45% 정도를 일본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 나라에만 집중된 어떤 이런 시장 구도를 벗어나서 미국과 중국에서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올해 내년까지 아마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